대표님, 예. 1일 날은 휴일 아니었습니까? 네. 일요일이어가지고 참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열렸어요. 예. 아주 장시간, 예. 장시간이죠. 이 정도면은 예, 그렇죠. 이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뭐 124분 했다는 데도 있고 예. 뭐 여러 시간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던데 다 합해서 174분이라고 예, 합니다. 174분까지 네. 했어요. 그런데 뭐 민감한 현안, 그러니까 핵심 의제랄까, 예. 이 세 개에 대한 어떤 합의는 없었지만 정치 복원의 어떤 첫발이랄까, 물꼬는 텄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렇죠. 뭐 합의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공동 발표문 이 네. 정도 했으니까 서로 이제 자기 얘기만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진짜 뭐 성과는 뭐 눈에 띄는 건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네. 예, 하지만은 저는 뭐 서로 만난 것만 해도 예, 일단 보석은 깔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의 여지는 또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 복원에 공감대가 좀 마련됐다. 이런 데 의미가 있고,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참 선방했다고 봐요. 네. 예. 처음부터 생중계하자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재명이가 또 무슨 짓거리 할지도 모르거든요. 뒤통수 치고 안 한 얘기 했다고 하고, 한동훈을 정치 초보를 어떻게 보면 자극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게 이재명이 목표였잖아요. 그 페이스에 안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생중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도 모두 발언이 13분이고 예. 이재명은 지난번 영수회담보다 더 긴 19분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내용이 전부 예. 뭐 길게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은 거죠. 특히 최상병 특검 자칫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예. 민주당이 이거 갖고 또 키우거든요. 키우면 용산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또 한판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경우의 수인데 그걸 잘 피해 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이도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결단을 하세요. 그렇죠. 압박을 한 거죠. 민주당 대변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딱 잘랐죠. 그런 거 없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뒤통수 치기 여기에 예. 안 넘어갔다는 게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한동훈 그 대표가 얘기한 그 금융투자소득세 또 응급실 문제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공동으로 논의하기로 국회 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는 거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어쨌든 구체성은 없는 원론적인 합의에 네.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는 뭔가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네. 또 하나는 이재명이를 꼼짝 못하게 딱 하나 네. 뭐라고 합니까? 쐐기를 박아놓은 게 네. 승복하세요. 그렇죠. 승복. 네. 아시겠죠? 그렇죠. 빌드업 하지 마시고. 네. 1심 판결이 이제 10월이나 11월에 이제 곧 2개가 나올 거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발끈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세를 펴는 겁니까? 그거. 싸우자는 거냐고 발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제일 아픈 부분인데.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도 검사 탄핵 이렇게 하는 것이 1심 선고 나오면 불보고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하면서 아주 직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이 뒤통수 치기 더듬수가 한동훈한테 안 먹혔어요. 예? 25만 원 지원금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이라도 한 발이 더 나가서 이재명 쪽에 가면은 그대로 말려드는 겁니다. 그냥 용산하고 그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판 붙는 거잖아요. 이재명은 어떻게든 용산과 한동훈을 그렇죠. 갈라치게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용산의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점수를 한동훈이가 오히려 얻었다. 정치 초보로서 오히려 국민 신인도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은 점수를 땄고, 이재명은 저는 점수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계엄령에 관해서 계엄 선포하고 뭐 국회의원을 다 구속시키고 잡아간다더라.
이게 완전 가짜 뉴스. 이거는 가짜 페이크 뉴스를 그냥 아니라 거의 이거는 미친놈 수준이에요. 아. 우리나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없고 예. 계엄령 선포에도 국회 과반수가 빨리 해제해야 하면 당장에 해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령이 될 수가 없어요. 계엄령 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역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계엄령을 해요? 옛날에 저 노태우 때 계엄령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때 너무 시위 많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계엄령 얘기 나온 지가 문재인이가 그 기무사 계엄문건 가지고 완전히 우려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군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재판 1심 앞두고 불안하니까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국민들을 보고 저 윤석열 대통령 저 계엄령 할지도 모른다. 저 독재 정권이다. 빨리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서 촛불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람을 잡는 거죠.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은 김병주라든가 이현주가 전대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표를 좀 얻으려고 득표 전략으로 하는 모양이다 했는데 이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인가 되자마자 지난 21일인가 최고위 첫 회의서부터 이 계엄 얘기를 꺼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지철 스타일로 야당의 입틀막을 해온 김용은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발언하는 것은 국지전이라든가 북풍을 염두에 둔 계엄 준비 작전의 일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런 확실한 심증을 굳히고 있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거 생중계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대고 계엄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가짜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거죠.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계엄령은 될 수가 없었고 되도록 선포를 해도 국회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그 하루도 못 가요. 그거를 저렇게 막 가둔다고 구속시킨다고 국회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재명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못하도록 아예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해버리면 국회 의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획까지 꾸미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시중에 잡설을 찌라시를 그런 거는 여의도 찌라시에도 그런 건 안 돕니다. 그렇게 유치한 건 안 돌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 소설도 유치해서 안 써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짜집기 하는 거죠. 짜집기 해서 자꾸 윤석열 정부 공격하는 거죠. 공격. 이게 탄핵 명분을 이렇게 계엄령까지 추진하는 정권을 그냥 놔둘 거냐. 탄핵 명분을 자꾸 쌓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몰아내야 된다. 자기 대법 판결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속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할 때 저는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권이 이 정도 수준인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 특권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느닷없이 대통령의 불소추권 이것도 같이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소추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얘기도 또 하나 했고 더 웃기는 것은 이재명이가 그래도 법대 나와서 변호사 아닙니까? 사법고시 학교였고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하더니 독도 영유권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외국 침략,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이죠. 말은 외국이지만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친일이사 공직임명 방지법을 추진하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정권이 독도 팔아먹으려고 하고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그렇게 친일 정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
공격을 걱정해야 될 정도 수준입니다. 군사력 우리나라 군사력이 지금 북한하고 대치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독도 모형 몇 개 치웠다 해갖고 독도 팔아먹는 겁니까? 어거지가 영토 주권을 할양하는 거예요? 서울 말도 안 지하철에서 그거 다시 정비한다고 예. 독도 전시물을 뭐 벽에 붙이고 여러 가지 재조정을 하는 거를 갖다가 독도 팔아먹는다고 침소 봉대하고 뻥튀기 하고 저렇게까지 뭐 법도 제정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난 21세기로 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만 저 18세기 19세기 대원군 민비 때 지금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MBN에서 그 한일 가수 가왕전 같은 거 하거든요. 예. 그거 보면 한국 사람이 일본 노래 부르고 일본 사람이 한국 노래 부르고 얼마나 서로 자연스럽고 좋아요. 예. 우리 그 뉴진스 예. 그 가수가 일본 도쿄돔을 들썩거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젊은 푸른 산호초인가 노래 불러가지고 샤닌가요? 누가 불렀어? 또 일본 가수 또 우타 고코로 리엔가 또 여자가 우리나라 와서도 또 노래 부르고 너무 양국 간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이 정치인들만 민주당만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1일 날 여야 영수 회담에서 양당 이 수석 대변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11년 만에 진지하고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 복원의 뜻을 같이 했다. 공감대를 이뤘다. 그리고 그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이 이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38분간 독대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38분간에는 뭔가 허심탄회한 좀 얘기가 오갔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민생에 관한 앞으로 법이라든지 몇 가지 얘기는 했을 수는 있는데 깊은 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신뢰가 없거든요. 이재명이가 무릎 꿇고 나 좀 살려줘.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신 법무장관도 해서 잘 알잖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워낙 신뢰가 없으니까 또 한동훈이가 자칫 이재명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면 또 이재명 돌아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랬다가 얼마 후에 말 바꾸잖아요. 위대하다니까 진짜 위대한 줄 안다고. 그럴 정도로 말 바꾸기 거짓말의 선수 이재명한테 한동훈 대표가 쉽사리 말려들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38분간이라는 시간 꽤 길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두 사람이 다 그렇죠. 가장 유력한 자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우리가 5월 동주를 하십시다. 우선 살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당신도 여권에서 지금 몰리고 있잖아. 나도 지금 재판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 국리를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죠. 서로 얘기 오프 더 레코드. 2027년 가서 우리가 같이 페어플레이 하고 그때 가서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그 이전에는 같이 살 국리를 찾는 게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윤회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라도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래서 민생이라도 좀 중요한 거 좀 법 좀 통과시키고 국회의원 특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없애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지능 수준이 아직까지도 대통령 불소추 이런 거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의 뇌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미래를 향해서 국민의힘과 여야가 손잡고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회담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의 수에 말리지 않은 거.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것만도 큰 선방이죠. 이재명이가 헛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와서. 딴 때 같으면 이상한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최상병 것만 국민의힘에서 좀 우호적이었다는 식으로 슬쩍슬쩍 흘리지 내놓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대변인이 예. 했지 예. 본인이 그렇죠. 한 것은 본인은 한 아니지 건 아니죠. 않습니까? 예, 예. 대변인이 네. 한동훈 대표가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예, 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금방 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무슨 소리야? 그렇죠. 거짓이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더구만. 네, 하도 민주당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눈을 부릅뜨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두 사람이 만났으면은 네. 이게 입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예. 3대 3, 네. 3+3 한 게 잘한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뭐 뒷말이 안 나오는데 또 이재명의 또 성향이나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 또 며칠 후에 또 슬쩍 한마디 했을 수도 있죠. 녹취록이 있습니다. 예. 아, 핸드폰들 다 그 음성 그 틀어놨을 거예요. 그걸 누가 까봅시다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 못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